어르신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신다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이순희 할머니. 15년간 무릎 통증으로 집 근처 경로당에도 가지 못했던 분이 단 2달 만에 매일 30분씩 공원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68세 박신영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직전까지 갔는데 3일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시장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72세 조명성 할아버지는 40년 공장 근무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 3주 만에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으로 한 것은 단 하나. 밤마다 3분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른 것뿐입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닌 단순한 마사지 하나로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권위성 구축 앤드 문제의 심각성.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지난 40년간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2만여 명의 한국 어르신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 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사실 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효과적이어서 만약 모든 어르신들이 알게 된다면 진통제 시장과 관절 수술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경험. 경로당 가려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아팠던 경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 서야 했던 경험.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어깨가 욱신거려 잠을 설쳤던 경험. 이런 통증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이미 수백 명의 한국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사실 이 방법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료 의사들로부터 많은 만류를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공개하면 안 된다. 의료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모르시고 계실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한국 시니어 통계와 현실. 어르신들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70%는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고 4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통증 때문에 지출하는 의료비입니다. 연간 평균 180만원. 여기에 각종 건강보조식품, 물리치료, 마사지 등을 포함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치료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가라앉힐 뿐이고 주사는 몇 개월 후면 다시 맞아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병원에 가서 받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고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점을 자극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부위의 마사지가 전신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통증 완화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도 발 마사지가 뇌의 통증 센터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사례 마이너스 이순희 할머니, 이제 제가 직접 치료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이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순희 할머니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분으로 15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만 아팠는데 점점 심해져서 집 근처 경로당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활발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집에만 계시게 되니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래서 어쩌나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으니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나이가 많아 마취 위험도 있고 수술 후 회복 기간도 길고 무엇보다 수술 후에도 완전히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상태를 검사해보니 무릎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X-레이에서도 연골 손상이 확연히 보였고 MRI 검사에서는 연골 두께가 정상의 30%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수술을 권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수술 전에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져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릎 통증의 70%는 실제로 무릎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근육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뭉치고 경직되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문짝이 비뚤어진 문틀에 끼워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문짝 자체를 고쳐도 문틀이 비뚤어져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께 정확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에서 편안히 앉아서 골반뼈에서 무릎으로 가는 길의 3분의 1 지점, 바로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적당한 압력을 가해 좌우로 천천히 문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한 번에 3분씩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격려했습니다. 최소 2주는 해보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할머니가 병원에 오시면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천천히 중간중간 쉬면서였지만 1년 반 만에 처음 공원을 완주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2달 후 재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골 자체는 재생되지 않았지만 무릎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관절 내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30분 동안 지팡이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마사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전통시장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도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허벅지 앞쪽 마사지의 과학적 원리, 이제 왜 허벅지 앞쪽 마사지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하나의 완벽한 연결 시스템입니다. 뼈, 근육, 인대, 신경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운동사슬커네틱 CHAI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경팔맥과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은 4개의 근육이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대퇴직근, 내측관근, 외측관근, 중간관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퇴직근은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퇴직근은 이관절근2 조인트 머설이라고 불립니다. 즉, 고관절과 무릎관절 두 곳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경직되거나 뭉치게 되면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 허리 커브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무릎을 뒤로 당기면서 무릎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과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대퇴사두근의 유연성이 10% 개선될 때마다 무릎 통증은 평균 2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UCLA 의과대학의 생체역학 연구팀은 대퇴사두근 마사지가 무릎관절의 압력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3D 동작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근막 시스템 때문입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전신에 걸쳐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근막의 긴장이 풀리면서 연결된 다른 부위의 긴장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는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마사지 자극은 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와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은 기계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 컨트롤 이론에 의해 통증 신호가 차단되거나 감소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통증 연구의 권위자인 로널드 멜자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압력의 마사지는 뇌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천연 진통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물리적인 압력과 마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늘어나고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관절 주변의 활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연골의 영양 공급이 증가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 활액을 통해서만 영양을 공급받는데 마사지로 인한 순환 개선이 연골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 이제 직접 허벅지 앞쪽 마사지 방법을 단계별로 배워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1단계 올바른 자세 잡기.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한국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식탁 의자나 거실 소파도 좋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등은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주세요. 양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방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쭉 뻗어서 하시면 됩니다. 2단계 마사지 부위 찾기. 한 손으로 골반뼈의 돌출된 부분을 만져보세요. 이곳을 장골능이라고 합니다. 허리 벨트를 차는 부분 양옆으로 뼈가 튀어나온 곳입니다. 다른 손으로는 무릎뼈 위쪽을 만져보세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상상해 보시고 그 직선을 3등분했을 때 위에서부터 13지점이 바로 마사지할 부위입니다. 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근육을 가볍게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만져진다면 그곳이 바로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 부분이 특히 딱딱하게 뭉쳐 있을 겁니다. 3단계 기본 마사지 기법.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마사지합니다. 엄지손가락 끝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살이 있는 부분, 지문이 있는 부분을 사용하세요. 너무 뾰족한 부분으로 누르면 아플 수 있습니다. 압력은 약간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1부터 10까지 통증 단계가 있다면 3, 4단계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절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